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정원합니다. 올해 의대 정원 전체 규모의 65.4%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특히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을 추진하겠다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내년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쟁이 지속될수록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또다시 힘없는 환자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지방병원의 의사 구인난, 필수 의료진의 공백으로 응급실을 전전하고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환자들. 중요한 것은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기차에 몸을 싣는 지방의 환자들도 수도권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태백 강원관광대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 폐교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지난해 9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하고 지난달 12일 자진 폐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폐교 인가에 따라 교육부는 강원관광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타 대학 특별 편입학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강과 호수 등 300여 곳에 설치된 간이 구조함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명조끼와 구명정 등의 분실이나 파손 여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해빙기 사고가 229건 발생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공공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주민센터와 학교 등에 설치된 공공주차장 900여 곳을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인터넷 행정서비스 포털인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 내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는요. 신년 특집으로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시장 군수님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각 시군의 성취와 도전을 되짚어보고 새해 계획과 소망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심재국 평창군수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수 심재국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먼저 작년 한 해 평창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네. 지난 2023년 한 해 평창군에는 어떤 발전과 성과가 있었나요? 지방 군단위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일 것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지방 소멸 대금 168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에는 11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기반을 마련했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캐가 평창으로 돌아오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와 아울러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개관했고 앞으로 국가문헌보존관이 대관령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평창이 세계 기록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가 평창군의 각 분야 인사들과 주민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먼저 평창읍 번영회의 네, 김종수 회장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네. 저는 사단법인 평창읍 번영의 회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창읍 상반기에 평창에서 지금 투자되는 사업들이 보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평창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국제문화체험장 조성사업, 평창 치유예습 조성사업 등이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좀 추진이 돼서 완공되면은 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빨리 실천을 하셨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읍 번영회와 우리 평창읍 주민들이 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 행사나 우리 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였으나 지금 타 도시로 많이 대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평창이 염원하던 공공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군에서 빨리 유치를 해주시면은 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번영에서 노력을 좀 할 것이며 우리 군과 우리 평창읍이 이거는 꼭 수건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평창읍에 좀 이슈화 되는 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우리 평창 공공 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사업을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창군의 관광개발, 또 공공숙박시설, 그리고 공공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작년에 평창군의 관광 분야에서 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관광산업으로서는 산림 휴양과 치유 산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장암산 하늘 자연 휴양림, 또 목재 문화체험장, 치유의 숲이 지난해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옥산 은하수 산악 관광 허브 구축 사업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효성문화재를 비롯한 6개 대표 축제에만 약 한 65만 명이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평창 김장 축제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도 평창군의 관광 산업 발전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숙박시설이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네, 우리 평창읍 번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 사업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숙박업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우리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같이 협약을 해서 이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공공도서관은 그건 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제반 기반 시설이라든가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이 사업이 아마 승인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반 사업들은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작년 한 해 군정 활동 중에 가장 큰 성과, 성취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창 사랑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고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대화면이 선정되어서 약 202억 원을 확보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한국 관광의 별 본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은 것 또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평창유산재단의 이경영 이사 그리고 평창문화원의 이욱환 원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저는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얼마 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평창군에서는 평창유산재단이 설립되어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역 주민 역할, 재조명 심포지움이나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통해 올림픽 유산을 이어나가고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창올림픽의 유산인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주요 행사 등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려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올해는 정부 예산 및 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년에 비해 올림픽 유산 사업을 포함한 군의 많은 사업들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무척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군 차원의 적극적인 그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과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평창문화원장 이욱환입니다. 그 평창에는 그 타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그 관광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위공원과 돌문화 체험관입니다.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한 7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시설인데요. 이 돌문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승문화입니다. 구들장이라든가 돌기와 대돌 등등 헌사시대는 물론이며 근현대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돌문화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평창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설치가 됐음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이나 관리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이런 문화는 다음 세대에 꼭 전승이 돼야 하고 또 글로벌화돼야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런 전승 문화 체험 시설들을 이런 정부 부처나 또 아니면 지자체 간 협약을 또 체결하거나 협약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전통 문화 투어 코스로 만들어줘서 크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지방화 시대의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올림픽 유산 사업 규모가 좀 축소됐다 이런 이야기하고요. 또 전승문화 체험 시설을 좀 더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네네네. 이경영 우리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유산 여러 가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가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려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대관령에는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또 올림픽 동계 스포츠 과학 연구 센터가 또 들어서고요. 얘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유산, 무형의 유산, 또 유형의 유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유산으로서 동계올림픽 유산으로서 우리 평창이 가치가 또 우리 평창이 많은 그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욱환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돌문화 체험관, 이 문화관광 이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제가 민선 6기 때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그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는데 운영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홍보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이 우리 지역의 문화 또 우리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계승 발전시키고 또 알아야 된다고 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 평창군에서 이번 대회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이번 올림픽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잔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평창군 재난안전관리부를 구성해서 모든 재난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대시설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등 분야별로 합동 점검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서 대회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관리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자랑은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다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문화 시민 의식을 수준을 많이 높이고 또 주민들께서 모두 다 함께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선수들이 이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잖아요. 네네. 눈이 안 내리는 나라에. 네, 예. 그 평창군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의 효과라고요? 예, 이거는 아주 IOC 위원들 또 바흐 위원장도 크게 치하하셨는데요. 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은 동계 종목 불모지이고 또 신남방 국가의 선수들을 이곳 평창에서 동계 스포츠 선수로 성장시켜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선수들의 기반이 이곳 평창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져 평창 동계 스포츠 국제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요. 튀니지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튀니지 봅슬레이 선수 조나단 선수가 이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남자 모노 봅슬레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하였는데요. 이 선수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의 후속 사업인 개발도상국 동계 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훈련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본국에서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동계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마침 평창군에서 진행하던 개발도상국 동계 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봅슬레이 선수로 성장해왔고 입문 1년여 만에 큰 대회에서 은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둬서 튀니지 동계 스포츠의 새 역사를 쓰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네. 봅슬레이 선수로 전환을 해서 1년 만에 네네. 와, 그래도 청소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네, 그 나라에서는 아주 크게 아주 우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평창 올림픽 유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평창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소개해드린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 개발도상국 동계 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을 통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평창군이 동계 스포츠 국제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이어받아서 지속 가능한 국내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서 합동 훈련 및 교류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서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슬라이딩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2025년 완공 예정인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내에 IBSF 아카데미 및 아시아 지사 설립과 IBSF 월드컵 및 아시안컵 유치 활약을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과 맺어서 지속 가능한 슬라이딩 센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IBSF 총회와 세계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 유치를 통해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강원 2024 대 개최의 지휘자 올림픽 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듯이 2018 올림픽 이후에 평창은 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동계 스포츠 도시로서의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평창군 얼마 전에 송어 축제 했었죠? 네네. 많은 분들이 방문을 네. 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평창에 또 다양한 축제들 즐길 수가 있다고요? 예. 우리 평창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축제가 많이 있지만 지난달에 마침 우리 평창군은 큰 면적만큼 유서 깊은 유적과 천혜 자연 경관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된 효성문화제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평창 송어축제가 있으며 평창 백일홍 축제, 개촌 클래식 축제, 도의사냥 축제, 또 2월 12일까지 개최되는 대관령 눈꽃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많아서 약 70만 명의 외지 관광객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관광 명소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평창 바위공원, 패러글라이딩장, 활공장, 또 미탄 백령동굴, 육백마지기, 동막골 영화 세트장, 대화 광천 성굴 등이 있고, 북부 지역에는 오대산 국립공원, 양떼목장, 하늘목장, 또 삼양목장,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리고 한국자생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창군은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많아서 연간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군에는 먹거리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요? 네, 다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부족합니다만은 평창에서는 전국 최고의 맛과 상품성을 자랑하는 대표 먹거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평창 산양삼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봉표를 세워 보호할 정도로 예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산림 면적이 넓어서 대한민국 산림 수도로 불리는 이곳 평창에서 자란 산양삼은 최고의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계절 기온차가 큰 평창의 농특산물은 멜론, 사과, 배추 등에서도 아삭한 식감을 당도가 뛰어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실정입니다. 평창은 한국 최초 송어 양식이 성공한 곳으로서 우리나라 송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국 송어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 한우도 아주 유명합니다.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모든 단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햇샵을 받았고요. 축산물 브랜드 시장을 통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맛 또한 뛰어납니다. 우스갯소리로 대관령 한우와 송어는 평창에서 못 드셔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신 분은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평창군 군민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군민들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면원 지역이고요. 평창역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좀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평창에 살면서 대중교통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인데요. 타 지역에 좀 살고 있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아기 낳기 조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 평창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원금 확대는 중요하긴 한데 강릉 사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좀 어린 이제 뭐 한 3, 4개월 이런 이제 아가들도 받아주는 이제 육아 시설이 많은데 저희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육아 시설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휴양시설이나 휴양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아파트로서 주거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거 공간이 좀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시외 버스는 그 어플로도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시내 버스는 사실 그거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늘려주면, 물론 약간 시골이라 정류장이 적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뭐 사이트나 이런 데라도 있으면 조금 찾아서 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버스 있는 곳 보면은 장평터미널에만 있고 거기도 그냥 없을 때는 없고 있을 때는 있는데 있을 때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날 장평터미널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데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늘려주면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 놀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평창버스, 시내버스, 노선도 뭐 이렇게 치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류장 위치나 이런 것도 조금 보기 쉽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중교통, 육아시설,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 늘려달라. 또 시내버스 노선도 같은 걸 좀 보기 쉽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 또
우리 평창군은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관령, 진부, 또 봉평, 용평, 대화, 평창, 비탄, 방림 이렇게 각 지역마다 조그만 고개 하나 놓으면은 한 면이 있어서 이 대중교통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버스가 빈 차로 다니고 한 번 시골에 들어가면은 한두 명밖에 타지 않기 때문에 요금은 2,000원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에 필요한 또 그 버스 회사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보상금이 약 한 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편리를 보고 용역을 해서 해도 또 이쪽 하면은 이제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 공영 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또 희망 택시 운영하고 있고 노약자들 또 필요한 우리 또 서비스 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이나 뭐 대도시에는 한 군데 집중돼 있으니까 어떤 아이를 맡기고 또 보육시설이나 그 육아시설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마다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아이들 초등학생 또 유치원생들도 방과 후에 또 놀 수 있는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한 지역해서 사업을 인프라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와서 어떤 그 관광 사업 예를 들어서 리조트라든가 스키장 같은 데서 근무하는 분들도 앞으로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청년 행복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도 지금 국비 받아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평창에 하나 지금 완공을 했고 또 금년에는 이제 용평면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관령면에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이제 해서 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센터도 만들었고요. 또 창업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제가 2달에 한 번씩 우리 평창군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어플 같은 것도 시내버스 그 회사와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평창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리하도록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새해도 평창군의 발전 또 평창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재국 평창군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